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과거에는요, 동네에 있는 그 맛있는 중국집 이런 광고지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 번호로 우리가 직접 전화를 하곤 했는데요. 이젠 달라졌죠. 배달앱을 이용해서 주문과 결제까지 한 번에 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달의 민족 또는 요기요, 배달통 같은 앱을 통해서 주문이 점점 급증하면서 이런 배달 대행 서비스 시장도 함께 호황을 맞고 있죠. 그 중에서도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는 단연 배달의 민족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요, 2018년도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 55.7%, 그다음에 요기요가 32.5%, 배달통은 10.8%. 사실 수치만 봐서는 배달의 민족 다 요기요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배민이라고 부르게 될 이 업체가 시장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1등 배달앱, 아마 여러분도 웬만한 분들은 다 친숙하게 아실 이 배민이 최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업주들을 대상으로 요금제 개편을 했는데 공욕을 치른 거죠. 그래서 오늘 금요사건 파일에서는요, 이 상인들이 왜 집단 반발을 하게 됐는지, 그들의 요금제 개편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한때 배민의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불매운동에 앞서서 정확히 아는 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배민에 기대고 있던 더 많은 소상공 식당 업주들이 그 2차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매운동, 여러분 그냥 등 떠밀려서 하시는 것보다 오늘의 사건들을 좀 잘 알아보시고 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먼저 이 배달의 민족 기본 서비스 형태를 알아볼까요? 그동안 배민 측에서는 자신의 업체에 등록한 이 식당 주인들에게 두 가지 형태의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달마다 총 이 배달 매출액의 6.8%를 내면 화면에 최상단에 랜덤으로 3개의 점포를 노출해주는 정률제 오픈 리스트 서비스예요. 오픈 리스트요. 여러분 왜 배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위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제일 먼저 눈에 띄기 때문에 바로 주문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겠죠.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시면 한 달에 만약에 내가 내 가게에서 매출이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이 중에 6.8%니까 6만 8천 원을 배민의 광고 수수료로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식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 6.8%를 주는 게 아니라 매월 8만 8천 원을 정액으로 내요. 그러면은 그 정액으로 내신 분들은 오픈 리스트 밑에 이 점포가 뜨게 되는 이 울트라콜, 요 카테고리 아시죠? 여기에 무작위로 노출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사실상 많은 가맹점주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죠. 아무래도 매출이 커지면, 그러니까 100만 원일 때는 6만 8천 원이겠지만 이게 이제 돈이 더 늘어나게 되면 수수료가 커지게 되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장사가 좀 잘 되는 식당이라서 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머리를 쓰게 됩니다. 아예 이 울트라콜 서비스를 2-3개 이상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 이게 원래 8만 8천 원인데 2개를 해서 17만 6천 원, 3개를 하면 26만 원을 내가지고 자기가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쨌든 배민은 이렇게 2가지 체계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배민 측에서 이 두 요금제 중에서 울트라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바로 배너를 무제한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허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 점포를 등록시키는 이런 업체의 허점이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악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게 되면서부터인데요. 제가 사진을 좀 떼우면 사실 이 음식점에서는요, 배민에다가 광고를 많이 떼우면 매출로 직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중복으로 하려고 여러 개의 울트라콜을 사드렸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깃발 꽂기라고 부른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예로 일부 지역에서는 월 1,000만 원에 광고비를 내고 깃발을 200개 가까이 꽂는 업체도 등장했다고 해요. 이건 배민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동네에만 A 동네에만 내 가게가 노출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동네들까지도 다 노출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배달 지역을 넓게 장악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광고비 능력이 좀 없어서 한두 개의 광고만 했던 영세 상인들은 자연히 돈을 내고도 노출될 기회가 줄어들게 될 텐데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이거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세 업주들을 보호해주고 또 울트라콜을 악용하지 않게 만들려고 요금제 개편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2019년 12월 3일 그 홈페이지에다가 우리는 이제 새롭게 수수료를 받겠습니다 라고 공지를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6.8%의 수수료를 냈잖아요. 그런 오픈 리스트를 아예 없애버리고 더 낮춰서 5.8%의 수수료를 받는 오픈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업주들 입장에서 돈 자체는 줄었어요. 그리고 이 깃발 꽂기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울트라콜을 한 가게당 3개밖에 못합니다 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알려왔죠. 제가 잠깐만 좀 혹시 이게 어려우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요. 오픈 서비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 오픈 서비스는 기존의 6.8%가 아닌 1% 낮춘 5.8%의 중개 이해료, 중개 이용료, 그리고 신청 업소를 다 보이게 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서는 무작위로 업소를 노출했다면 이제는 주문자의 위치와 별점 평가, 재구매율 같은 게 고려가 돼서 상단에 노출됩니다. 그럼 좀 더 투명한 정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배민에서 우리 이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죠? 그래서 이 체계로 바꿔봤더니 업주분들이 광고비가 더 줄어들어요. 전체 52.8%의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라고 밝히게 됩니다. 숫자만 봤을 때 굉장한 거거든요. 특히나 이게 가게가 작을수록 또는 신규 업주일수록 비용 절감 효과를 갖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 5.8% 수수료는 이 배달 업체에서는 최저다라고 하니까 솔깃합니다. 업주들로서는 딱 봤을 때는 돈도 낮춰줘, 서비스도 좋아져, 굉장히 합리적인 체제로 느껴졌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공지가 나오고 나서 배민에 등록한 수많은 업체들이 반발했고요. 심지어 3월 4일에는 한 업주가 국민청원을 올리고 여기에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거세진 거죠. 그렇다면 그냥 듣기는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업주들이 이렇게 화가 나게 된 걸까요? 상인들이 가장 분노한 부분은 오픈 서비스입니다. 이 오픈 서비스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전에는 이제 3개의 오픈 리스트, 그러니까 과거 방식으로 오픈 리스트가 노출이 되고 그 밑에 울트라콜이 무작위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새롭게 된 오픈 서비스에 등록한 모든 업체가 나오고 나서야 월 88,000원 울트라콜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울트라콜이 굉장히 밑으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트라콜만 나는 이용을 했다 하는 사람은 뭐야 내 거가 너무 밑으로 가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오픈 서비스를 가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단에 올려야 되니까. 이 불만의 이유를요, 조금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이제 이해가 좀 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내가 울트라콜로 깃발 10개를 꽂았어요. 이해하시죠? 깃발이라는 의미. 그래서 내가 하루에 100만 원의 배달 매출을 올렸어요. 그러면 한 달이면 3천만 원이죠. 그런데 깃발 10개니까는 내가 광고료로 88,000원 곱하기 10, 그래서 88만 원을 수수료로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수익 올리고 88만 원의 수수료를 냈죠. 그런데 새로 바뀐 체제에서는 이 오픈 서비스에서는 똑같이 벌더라도 5.8%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88만 원이 아닌 174만 원을 중개 이용료로 내야 됩니다. 아니 그럼 뭐야? 예전보다 2배나 가까운 돈을 더 내야 되잖아.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배민이 새로 오픈을 한다는 이 오픈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울트라콜을 사용하던 업체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래 그럼 울트라콜 하지 말고 이 오픈 서비스로 우리가 올라갈게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울트라콜 단골을 놓칠 수도 있게 돼요. 왜냐면은 이 앱상에서 그 매장은 그냥 해지한 게 돼버리니까요. 그럼 그 전에 뭐 리뷰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다 놓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픈 서비스만 이용을 하자니 울트라콜 고객 놓칠 것 같지, 울트라콜을 그래서 3개만 하자니 매출이 떨어질 것 같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점주들이 울며 거자 먹기로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긴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이거 사건을 이제 봤을 때는 배민이 되게 많은 사람들을 배려해서 만든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점주들 입장에서는 이거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 시스템을 보다 보니까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결국 배민이 가져갈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보니 과연 진짜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거냐 아니면 회사 수익을 위한 거냐, 크게 반발이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배민 측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초기에는 이 방식으로 하면 52.8%의 비용이 줄어들 거다라고 전망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소상공인 연합회가 입장문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민에서 말하기를 52.8% 준다. 근데 이건 월 매출이 155만 원 이하인 업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 달에 155만 원을 버는 업체면 하루면 약 한 5만 원 정도의 매출이에요. 하루에 배달해가지고 5만 원 정도 버는 가게라면 이건 사실 배달업체라고 보기 힘들죠. 그냥 홀 영업만 하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는 오히려 수수료가 왕창 늘어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사실 이 이야기가 배달을 시켜먹는 우리에게는 딱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배달의 민족에다 광고료를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반대 여론이 커졌고, 사람들은 배민이 워낙 이 시장에서 또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이건 배민의 독과점 행포다라고 비난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도 나오게 됐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배신의 민족이라고 부르면서 분노를 표출했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SNS를 통해 배민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개입하면서 논란은 커져만 갔습니다. 저도 사실 언뜻 봤을 땐 이제 배민 불매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달의 민족은 백기를 들게 됩니다. 지난 4월 6일 이건 뭔가 이제 잘못됐다라고 그들이 느꼈는지 오픈 서비스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라는 사과문을 올렸고요. 4월 10일에는 이 관련 서비스를 전면 철회하겠다라는 공지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새로운 제도를 없애고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약속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런 결정은 이제 배민이 업주들 그리고 소비자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면서 어떤 위기의식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배달의 민족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 등록된 업주들과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미래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달 대행업체는 더욱더 확대될 것이 자명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기업인 배달의 민족, 그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약간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고 진정 이 소상공인들과 큰 기업이 상생을 이루는 모습이 우리에겐 가장 이상적이겠죠. 오늘은 상황도 모르고 대놓고 그냥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 이 방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배민이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도 알았고, 또 어쩌면 그들이 약간 독과점 기업이라는 데서 우려도 되는데요.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연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